여러분, 작은 쪽이 신제품이에요. 큰 쪽이 구형 모델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애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 프로 디스플레이 XDR 쓴 지 꽤 됐거든요. 2019년 출시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왔는데 솔직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32인치 6K 화면에 색상 정확도도 훌륭하고 그냥 켜두기만 해도 책상이 예뻐지고 게다가 뒷면도 너무 예뻐서 자신있게 뒤쪽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을 출시하면서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공식적으로 단종시켰습니다. 7년 만에 후속 모델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프로 디스플레이 XDR 유저 입장에서 새로 나온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화면 크기인데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32인치였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은 27인치입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구분하는 가장 직관적인 스펙이 바로 크기였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사이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밝기는 SDR 기준으로 2배가 됐습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500니트였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은 1000니트예요. HDR 피크 밝기도 1600니트에서 2000니트로 올라갔고요. 주사율은 60Hz에서 120Hz로 올라갔습니다. 120Hz와 함께 어댑티브 싱크 지원이 이번에 특히 중요한데요. 사용자들이 7년 사이에 맥북 프로에 대한 경험이 생기면서 어댑티브 싱크 120Hz 디스플레이 경험에 아주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메인 편집은 맥 스튜디오로 하다 보니까 좀 둔감한 편이었는데 확실히 맥북 프로와 함께 쓸 때만큼은 주사율 역체감이 더 쉽게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이번에 맥북 프로와 같이 써도 일체감 있게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트는 썬더볼트 3 하나에서 썬더볼트 5 2개로 바뀌었는데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는 변화인데 원래는 데이지 체인으로 사용할 썬더볼트 포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썬더볼트 포트 2개가 되면서 데이지 체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중 모니터 사용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드디어 이게 돼요. 충전도 포트 스펙에 따라 96W에서 140W로 올라갔고요. 또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서는 없었던 웹캠과 스피커가 생겼습니다. 12메가픽셀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에 이미 극찬을 받고 있는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6개의 스피커로 이 부분은 탐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탠드가 기본 포함입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스탠드가 별도였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똑같은 스탠드인데 포함입니다. 뭐 일찍 사서 많이 쓴 걸로 위안을 삼아야겠죠? 미니 LED에서의 핵심인 백라이트 스펙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LED 백라이트에 576개의 로컬 디밍 존이 있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은 미니 LED 백라이트에 2304개의 로컬 디밍 존이 있습니다.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컬 디밍 존이 많을수록 화면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더 정밀하게 나눠서 제어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컬 디밍 존이 많을수록 어두운 배경에 밝은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주변에 번지는 빛, 이른바 블루밍 현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두 대를 나란히 놓고 같은 영상을 틀어볼게요. 어두운 배경에 밝은 피사체가 대비되는 장면을 보면 경계면에서 차이가 바로 보이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밝은 오브젝트 주변에 빛이 살짝 번지는 게 보이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은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게 잘립니다. 물론 OLED랑 비교를 하면 여전히 번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미니 LED가 최대 밝기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니 LED를 계속 쓴다면 로컬 디밍 존이 많을수록 좋아요. 밝기 자체도 확실히 다릅니다. SDR 환경에서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이 훨씬 선명하게 밝고 HDR 콘텐츠를 틀면 그 차이가 더 극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색상 정확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디밍존이 세밀해질수록 각 영역의 밝기 제어가 정확해지고 그게 색 표현의 정밀도로 이어집니다.
훨씬 비싸게 사서 전작을 쓰고 있었던 저로서는 샘만 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크기 문제가 남았죠? 이제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32인치에서 27인치로 작아진 게 다운그레이드냐 아니냐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크기 차이가 꽤 느껴지거든요. 화면 면적으로 따지면 40% 정도의 차이인데 픽셀 밀도는 똑같이 둘 다 218ppi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동일하게 더 작게 보고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작업 공간의 사이즈가 줄어든 거예요.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전에 맥용 모니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뒀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한 지 불과 하루 됐거든요. 작업 공간이 좁아졌다는 첫인상과는 다르게 32인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27인치가 오히려 시선 이동이 적고 집중은 더 잘 되는 느낌이고 필요하다면 데스크탑을 구분하면서 작업 공간을 나누는 게 제 업무에는 적합했습니다. 분명히 32인치는 화면이 커서 이것저것 전부 열어놓고 쓰기에 좋은 것이 맞는데 확실히 양쪽 끝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하거든요. 그게 은근히 필요하기는 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데이지 체인으로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이 워낙 쉬워졌잖아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은 일반적인 사무용 책상에 좀 세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27인치 듀얼 셋업은 생각보다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작업 공간 분리의 효율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취향이에요. 영상 편집이나 타임라인 작업처럼 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32인치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걸 일할 때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쉴 때 넷플릭스 크게 열어두고 뭐 드라마, 영화 봐야 되는데 그때는 32인치가 훨씬 좋습니다. 대놓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2m였던 썬더볼트 케이블이 1m로 바뀌었어요. 맥북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맥스튜디오나 맥미니처럼 본체가 책상 아래에 있는 분들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상한 데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작 후면의 타공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고 또 발열 구조에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이번에 크기는 작아졌다고 해도 밝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맥북처럼 전체 알루미늄 프레임을 히트싱크로 활용해서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 쓰다 보면 디스플레이 상단이 꽤 따뜻해지거든요. 기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처음에 만져보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ED 이야기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이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니터는 프로용 모니터잖아요. 최대 밝기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OLED보다는 현 수준에서 로컬 디밍존을 늘린 미니 LED가 좀 더 용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전작 대비해서 이 정도의 개선점, 변경점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따져보려면 경쟁 모델을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27인치 5K 모니터를 찾으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상도만 같지 스펙 차이는 명확해요. 가장 저렴한 건 벤큐 MA270S입니다. 아직 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공개된 스펙을 보면 27인치 5K에 99% DCI P3, 썬더볼트 4 포트 2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999, 하나로 하면 약 140만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밝기가 450니트에 주사율이 70Hz예요. 그리고 로컬 디밍도 없습니다. 색상 정확도 중심의 작업용 모니터로는 괜찮지만 XDR과 비교하긴 좀 무리가 있죠. 또 ASUS ProArt PA27JC-V도 있는데요. 27인치 5K에 99% DCI P3 전문가용 색상 정확도를 갖춘 모니터입니다. 가격은 약 $1,099, 하나로 하면 약 150만 원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이것도 60Hz의 로컬 디밍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27인치 5K 미니 LED 모니터에서 이 정도의 스펙을 원한다면 사실상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 LG에서 27GM950B라는 5K 미니 LED 모니터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아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고 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스펙을 보면 완전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게이밍 모니터로 분류를 했고 주요 기능으로 4K를 5K로 AI 업스케일링 할 수 있다 이러는 걸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결국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의 519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하죠. 그치만 27인치 5K 미니 LED에 120Hz, 웹캠 6개의 스피커, 썬더볼트 5 포트 2개, 스탠드까지 포함된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스펙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XDR 유저로서 스탠드를 포함한 가격으로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건 맞으니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기존 프로 디스플레이 XDR 유저라면 솔직히 지금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아무 불만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120Hz가 작업에 필요하고 주사율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번 업그레이드의 명확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12메가픽셀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와 스피커가 따라오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32인치 화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 영상 편집 타임라인이나 멀티 윈도우 작업이 많은 분들은 27인치로 줄어드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시청이 많다면 27인치는 조금 작죠. 두 번째로 처음으로 애플 디스플레이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이건 좀 더 단순합니다. 지금 맥을 쓰면서 외장 모니터를 처음 구입하려는 분들, 특히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선택입니다. 27인치 5K 해상도의 미니 LED, 120Hz, 웹캠, 스피커까지 다 들어있는 제품이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가격이 비싼 건 맞아요. 그치만 이 스펙을 원한다면 앞에서 잠깐 소개한 대로 LG 제품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당장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대를 다 써보면서 확실히 신제품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이 전반적으로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속이 좀 쓰리네요. 그래도 XDR을 무려 7년 가까이 썼어요. 빠르게 좋은 모니터를 구입해서 뽕 뽑을 때까지 쓴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모니터도 그렇게 써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위안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애플 신제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할 때 고려해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제일 관심이 많은지 알려주세요.